예, 이 시각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당대회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바로 현장을 연결해서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고요. 오늘 전당대회 결과에 앞서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재명 대표와 그 지지자들을 향한 듯한 발언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자, 정봉주 후보 원래 최고위원 선거에서 1위를 달리다가 지금 누적 득표율에 3위까지 떨어져 있는데 과연 5위까지 당선이 되는 최고위원에 들어갈 수 있을지, 합류할 수 있을지 관심인데 오늘도 패거리 정치 반복하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부터 확인하시죠. 반갑습니다, 동지. 수고하셨습니다, 동지. 힘을 냅시다, 동지. 꼭 이깁시다, 동지. 우리가 나서서 끊어진 길은 다시 잇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성취인 부장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까지 서울 지역의 투표율까지 포함한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가 거의 90%가 되잖아요. 오늘 이제 마지막 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까지 포함한 최종 득표율이 90%를 넘을 것 같습니까? 못 미칠 것 같습니까? 전 80% 후반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뭐 거의 90% 육박해 있지만 2년 전 선거 결과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대의원 투표나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조금은 이재명 대표의 그 당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권리당원 투표보다 조금 낮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의원들은 좀 균형적인 투표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일반 국민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물론 국민의힘 지지자는 빠지게 되어 있지만 뭐 중도층 지지자도 포함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뭔가 당신보다는 조금 다른 균형적인 표심이 좀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예. 조금의 조정이 있을지 않을까. 그래도 네. 뭐 80% 후반이나 한 90%는 뭐 그렇게 크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선 평론가. 네. 사실 이 당대표 연임이라는 거는 민주당에서 네. DJ를 빼곤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죠. 또 DJ 때는 그나마 그게 이제 그 이른바 당정 일체라고 그래가지고 총재를 겸임했을 시절이니까 예. 그때 정치 상황도 지금 완전히 달랐죠. 근데 이렇게 지금 그 대권과 당권 분리라는 사실상 이제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는 상황에서 연임이라는 건 이재명 대표가 유일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래서 일극체제다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80대 후반으로 되느냐, 90대 초반으로 되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뭐 90대면은 일극이고 80대면 일극이 아닌가요? 어쨌든 이번에 보여줬다는 것은 민주당의 정말 민주당의 이름이지만 민주화 다양성이 없다라는 매우 뼈아픈 지적이 있었고 결국 강성 당원들에게 너무 휘둘리는 전대가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되더라도 이런 분열과 또 이런 어떤 갈등 양상에 대한 치유와 그다음에 본인이 어떻게 그러니까 연임 대표로서 확장성을 보여줄 수 있느냐 저는 가장 이게 시험대에 든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여러 인사들이 전당대회에 영상 메시지,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확인하시죠. 우리가 집권한 세 번의 민주당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들보다 유능한 정부였습니다.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형태를 단호하게 대격합시다. 당원 동지 한 분 한 분이 확장의 주체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더 열린 마음, 더 넓은 자세로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다시 민주당 정부를 세우는데 온 힘을 모아주십시오. 예, 김진욱 전 대변인. 사실 저 현장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만 저 영상 메시지가 돌아가고 있을 때 야유가 많이 터져 나왔다는 현장 보고가 있었습니다. 당내 경쟁에서 어느 편에 섰는지는 우리 대업 앞에서 중요하지 않다.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는 단호하게 배격하자.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이겠습니다만 이게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던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도 좀 전에 보셨습니다만 그 동지라는 단어를 4번이나 외칩니다. 예. 결국은 하나가 돼서 단합해서 우리의 대업인 이 정권 교체를 이어나가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오늘 주셨던 말씀도 당내 경쟁에서 어느 편에 섰는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대업해서 중요한 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일치 단결해서 차기의 정권 교체를 이뤄내자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뭐 배타적이라는 단어 또는 단호하게 배격하자는 단어 이런 것들이 마치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당내에 있는 당의 지지자들께서는 동의하기 좀 어려운 표현이라고 보이고요. 물론 일부 우리 당원들 중에는 혹시 저게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너무 확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송영원 대변인. 궁금한 건요.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친문이라는 엄청난 또 팬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개딸로 불리는 또 친명 세력들이 많고요. 그분들 사이에 겹치는 대목은 없는 건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원했던 분들은 다 또 이재명 후보 대표를 또 지원할 걸로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닌가 봐요.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민주당이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소위 비명 행사를 거치면서 이제 친문계 정치인들이 많이 힘을 잃었습니다. 물론 뭐 고민정 의원이라든가 몇 분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그분들이 힘을 잃으면서 사실은 친문 그 지지층도 이제는 예전처럼 그 팬덤으로서 공고한 세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그 공천 과정에서 새로운 미래라든가 뭐 무소속이라든가 등등으로 당원들도 많이 탈당해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전당대회장에는 정말로 이재명 대표의 대관식을 보기 위한 강성 친명 당원들 위주로 참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정치를 단호하게 배격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조차도 야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즉, 그 배격해야 될 만한 편협하고 배타적인 정치가 어떤 것인지 현장에서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것이죠. 예, 최선 평론가. 네.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랬어요.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진보 정부라고 불리는 DJ, 또 노무현, 문재인 정부.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 안보에서 탁월했다. 성공한 정부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사실 또 일각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쪽에서는 아니 부동산 정책 등 실패해서 정권을 내주지 않았느냐, 어떻게 성공한 정부냐, 또 다른 얘기하고 있다, 또 이렇게 또 지적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그렇습니다. 성공한 정부라면은 역대 진영마다 10년 정권 교체설이 있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만 5년 단위로 심판을 받았어요. 이건 뭘로 설명할 겁니까? 그렇게 경제 안보 민주주의에서 다 복지까지 유능했다 그러면은 심판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 전 대통령께서 저는 자꾸 이렇게 뭐 외연확장 얘기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대깨문이라고 흔히 얘기했잖아요. 지금의 개딸보다도 사실은 원조가 이른바 대깨문. 제가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정확한 용어니까. 자, 근데 이런 강성 팬덤이 등장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그런 건 양념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통제하지 않고. 그래서 그 바람에 지금 정말 개혁의 딸 더 강성으로 지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 뭐 문자 메시지 보내고 뭐 송금하고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른바 118이라는 네. 18원 송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양념으로 치부하는 그런 순간 우리 정치가 오히려 퇴행할 길로 걸었는데 과연 그런 분께서 이렇게 자찬을 하시고 그다음에 외연확장을 얘기하시는 게 저는 과연 얼마나 큰 설득력이 있을지 저도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예.